안녕하세요, 밀통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오늘이 진짜 부산 콘서트의 모든 행사들이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요?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부산 콘서트는 2월 6일, 7일, 8일 이렇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 부산 콘서트는 투어 2025와 2026의 진짜 찐막이다 보니까 그 감동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 포인트들을 몇 가지를 좀 짚어드리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첫째는요, 이 부분은 좀 감동 포인트라기보단 좀 다름입니다. 전과는 다름이 있어요. 부산 콘서트는 임용님이 노랑머리를 했죠.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날이 갈수록 계속 머리가 점점 노래졌고, 최근에 공개했을 땐 정말 샛노란 머리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어찌 보면 가장 감동적인 포인트로 꼽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세요. 해운대 그랜드조선 호텔 앞에 대형 LED에서 알겠어요 미안해요 송출입니다. 저도 마콘을 참여했기 때문에 그 백스코에서 한번 라이브 방송을 하고, 이 해운대 그랜드조선 호텔 앞에서 라이브 방송 그때 한번 하고요. 또 콘서트가 끝나고 라이브 방송을 또 했죠. 그렇게 해서 3번을 하루에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랜드조선 호텔 측에서도 이 영웅시대 분들이 너무 반응이 뜨겁고 해운대 이쪽이 더 생기 있게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하면서 첫날 첫 콘 때 거를 반응, 리액션이나 이런 것들을 좀 멀리서 촬영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때는 9번, 10번 틀어줬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에요. 부산 지하철 1호선 랩핑 열차 있죠. 제가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져 있다고 했는데, 부산 지하철 랩핑 그리고 그랜드조선 호텔 앞에 대형 LED에서의 이 송출, 이 내용들 송출하는 거, 요 두 가지가 준비되어져 있는데, 그 해운대 그랜드조선 호텔 같은 경우에는 부산 콘서트를 하는 그 주간 동안 일주일 동안 했고요. 부산 지하철 1호선 랩핑 열차는 한 달여간을 했고, 오늘 2월 20일 마지막 날인 겁니다. 이로써 공식적으로 투어 2025와 2026의 모든 행사가 마무리된 겁니다. 이 함께하는 영웅시대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댓글로 함께하는 영웅시대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라고 좀 댓글도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움직이는 미술관이라고 해서 임영웅 지하철 6대 도시 7개 콘서트 현장을 잇는다 해서 이 컨셉으로 됐었던 거거든요. 이번에 전국 투어 콘서트를 기념해서 대규모 지하철 랩핑 홍보 프로젝트에 막을 올렸다 하면서 임영웅님의 활동 모습을 담은 이런 내용들을 전국 주요 6대 도시 7개 콘서트 현장을 잇는 움직이는 미술관으로 탈바꿈한다. 요거죠. 이번 프로젝트는 임영웅 아티스트의 활동에 우리 영웅시대가 얼마나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존재인지 보여주는 자부심의 상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움직이는 미술관 컨셉으로 함께하는 영웅시대가 함께 준비한 내용이고, 많은 콘서트에 가셔서 정말 감초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가셔서 사진도 찍고 즐거워하고 SNS에 함께 올리고 그렇게 서로 홍보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또 부산 콘서트를 생각하면요, 비가 와서 비하인드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비하인드에 대한 부분들을 임용님이 콘서트 내내에도, 부산 콘서트 내내에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마콘에선 좀 더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검증을 유튜브 띨춘 부부를 운영하고 있는 그 임용님의 친한 형 박영일님께서 직접 영상으로 올려서 해명이라고 하면 이상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 영상은 굉장히 많은 조회수를 달성을 하며 진짜 대부분의 영웅시대 분들이 다 보고 진짜 감동적이다라고 댓글들을 달아주셨습니다. 또 제가 좋았었던 건, 지난주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띨춘 부부의 박영일님께서 우연히 들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그 현장에 있는 영웅시대 모든 분들이 박영일님 너무 비가 와서 내용들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는 데는 불편 없으셨는지요 하면서 막 많은 얘기들을 나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에 박영일님께서 이 라이브를 하면서 제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어제 우연히 일하다가
그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뮤직통님 있잖아요. 우연히 그 유튜브에 그 뜨길래 들어가서 봤는데 되게 목소리 막 좋고 라디오 DJ 같은 거예요, 약간. 그래서 그냥 틀어놓고 일했거든요, 저. 오픈 준비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막 노래도 틀어주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되게 라디오 같았어요. 박영일 님이 알아봐 주시고 또 이렇게 목소리 좋다라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 제가 매 일요일 8시 30분에 유튜브 라이브를 하고 있고요. 1시간 반 정도씩 하고 있고요. 임용님의 곡들과 또 이제 라디오처럼 어떤 이야기들, 제 개인적인 얘기들도 하기도 하고, 임용님의 관련된 이야기들로 대부분 이렇게 꾸며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면 제가 8시 30분에 딱 킬 때 이제 여러분들께 알림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알림 설정 요거 눌러주세요. 요거. 이렇게 박영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김에 관련 기사가 올라왔는데 요 부분까지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웅신문 임영웅 진심이 예술이 되는 순간 비가 와서. 톱스타뉴스 우주한 기자님의 기사이고요. 국민가수 임영웅의 노래에는 부르는 사람의 삶과 태도가 먼저 들린다. 단순히 잘 부르는 것을 넘어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듣는 이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기 때문이다. 임영웅의 정규 2집 I'm Hero 2에 수록된 그의 자작곡 비가 와서 역시 그렇다. 최근 부산 콘서트 이후 이 곡에 대한 비하인드가 공개됐다. 이 노래는 닿지 않을 곳의 그리움으로 자리 잡은 친구를 떠올리며 만든 곡이라고 했다. 오래전 유명한 가수가 되면 노래 한 곡 만들어 달라던 친구와의 약속. 임영웅은 그 약속을 비가 와서에 담아냈다. 곁에 없지만 기억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는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친구를 향한 그리움과 추억들을 흘리듯 채웠다. 아픈 기억을 노래하는 일은 쉽지 않다. 감정이 크다고 해서 곧바로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부재를 다루는 순간 노래는 개인의 고백을 넘어 타인의 기억과 맞닿는다. 이렇게 박영일님 올라온 것들 우리를 위한 기록해서요. 밖으로 흩날린 말들 영원히 닿지 못할 우리 호수처럼 잔잔히 번지나 박영호 들리나. 이 멘트가 진짜 저도 와닿았습니다. 진심이 예술이 되고 그 예술이 다시 진심을 전한다. 요거는 이제 띨춘 부부에 게재된 이쯤에서 꺼내보는 우리들의 이야기에 나온 영상의 캡처입니다. 비가 와서가 남다르게 다가오는 이유도 바로 그 점에 있다. 임영웅은 곡을 발표하기 전 친구의 가족에게 먼저 뜻을 전하고 노래를 불러도 괜찮을지에 대해 조심스럽게 허락을 구했다고 했다. 이 부분이 저도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순서를 임영웅님이 명확하게 알고 있구나.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그 가족에 대해서 허락을 구하고 나서 이 곡을 발표하는 그 순서를 아주 임영웅님이 잘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대중가요가 그렇듯 실제 경험했던 사랑과 이별을 담는다 해서 상대의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임영웅은 노래 주인공의 가족들에게 마음의 허락을 먼저 구했다. 그쵸? 이 기사에 명확하게 워딩으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더 와닿네요. 그쵸? 노래를 들을 때마다 기억을 꺼내는 일이 혹시 다른 아픔이 되지는 않을지 친구의 가족을 향한 진심 어린 배려가 우선이었다. 이러한 선택은 노래를 완성시키는 중심이 되었다. 요거 기억하시죠? 비하인드 임영웅님이 2집 앨범에 대한 녹음 비하인드를 했을 때 다른 곡은 유독 막 이렇게 재밌게도 얘기하고 했는데 이때만큼은 이 비가 와서만큼은 굉장히 사뭇 다른 분위기로 이렇게 녹음했었던 그런 것들 기억하시죠? 이렇게 기사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 이번 부산 콘서트 선물로 향지를 주잖아요. 콘서트 때마다. 그때 요 멘트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가끔 멈춰 숨을 고를 수 있게. 너의 다음 계절 그 어느 날의 밤에도. 요거 그 비가 와서 가사죠. 하트까지 딱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나시죠? 아일랜드에서 이 박영일 님이랑 이렇게 비 올 때 걷고 있고 친구가 너무 그립습니다. 라고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부산 콘서트의 이렇게 마지막에 이 노래는 우릴 위한 기록이야. 요 내용들까지. 요것도 띨춘 부부 유튜브 영상에 캡처한 부분이에요.
요 부분까지 좀 읽어볼까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긴 겨울을 견딜 이유가 하나 더 생기는 일과 같다. 오늘을 버티고 내일을 지키려는 사람들, 그들이 기대하는 내일 속에 임영웅이라는 이름이 있다. 진심이 예술이 되고 예술이 다시 진심이 되는 순간. 멘트 너무 좋다. 그 출발은 작은 존중과 배려였다. 그렇게 태어난 노래는 우리에게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기억이자 기록으로 남아있다. 우주한 기자님의 기사입니다. 마지막 이 광고만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거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열해의 시간 음악이 되다 해가지고 주최 주간 서울 동북부 영웅시대 분들이 준비한 민간 콘서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스윗 콘서트라고 해서 예명 챔버 오케스트라 요 임용님의 곡을 클래식으로 편곡해서 이렇게 공연을 했었던 예명 챔버 오케스트라를 초청해서 히어로 데뷔 10주년 축하 연주회를 연다라고 합니다. 3월 2일에 대체 휴무일이거든요. 경복대, 임용님의 모교인 경복대에서 우당 아트홀 오후 3시 14분 3월 14일이 생각이 나죠. 그리고 사회는 제가 봅니다. 미워요의 시작부터 순간을 영원처럼의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지내온 시간을 말 대신 음악으로 좀 풀어내는 그런 콘서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만드는 공연이다 보니까 후원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좀 후원과 함께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공연은 자발적 후원으로 제작되는 민간 팬 프로젝트이고요. 특정 아티스트와 소속사와는 무관하게 운영이 됩니다. 제가 여기 수겸 선생님 연락처 하나 남겨드릴 테니까요. 수겸 선생님께 궁금하신 부분들은 좀 여쭤보시면, 문자로 여쭤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오고 싶어도 좀 오지 못하겠다,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지하철 4호선 진점역에서 내리셔서 내정거장만 타시면 바로 경복대 앞에 내리거든요. 버스는 강변역, 강남역, 당고개역, 그리고 청량리역, 석계역, 금곡역, 의정부역, 산흥역, 잠실역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데들이 있으니까요. 강변에서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타셔도 되고요. 특히 잠실역은 많이 오시잖아요. 8012번을 타시면 경복대 바로 앞에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강변역도 또 많이 유명하죠. 강남역에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점역, 4호선 진점역에서 내리고 요 앞에 버스를 타시면 되는데요. 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 보면 금방입니다. 여기. 이렇게 해요. 여기입니다. 요 진점역에서 요 버스 요 확대해 보면 202번, 9번, 100번, 72번 다 갑니다. 네, 요 다 가니까요. 여기는 버스 아무거나 잡아 타시면 됩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을 좀 오랫동안 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서로 또 보고 싶고 저도 이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뵙고 싶고 막 그러다 보니까 부산 콘서트 때 제가 라방 하면 좀 찾아오시면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고 좀 그러고 싶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또 이런 기회에 오셔서 또 이렇게 인사 나눠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여기에 사회를 맡게 돼가지고 조금 먼저 가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산 콘서트의 여운이 아직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1호선 랩핑 열차가 마지막 운행이 된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을 좀 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겸 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하는 영웅시대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뮤통이었습니다.